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베나TV가 창립 10주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베나TV를 아끼고 성원하고 응원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꺾이지 않고 저희들의 길을 꾸준히 밟아 나가겠습니다. 베나TV가 얼마 전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업로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체계적 통일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가장 모범적인 통일 제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직접 쓰셨다고 합니다. 초안을 직접 작성하셨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 3.1절 기념사를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집중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기념사를 요약하자면 핵심 키워드는 셋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 정권 규탄 및 북한 인권을 거론한 것. 두 번째는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자유와 번영. 세 번째는 자유와 인권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서울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자유통일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역설하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고 한일 협력을 강조했죠.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고 언급하고 무장 독립운동과 외교 독립운동,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을 열거하면서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장 독립운동, 외교 독립운동, 교육론, 문화 독립운동 모두가 우리의 독립과 번영에 기여를 했다라는 역사 인식이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정권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죠. 김정은이 얼마 전 대한민국은 동족이 아니다, 주적이다 라고 발언한 데 대한 공식적 반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했고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뒤집으면 북한에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쾌한 정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올해입니다. 2024년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다고 밝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 말미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통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탈북자는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통일부에 지시했습니다. 3.1절 기념사가 느닷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빌드업을 거쳐서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에게 이렇게 지시했죠.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 국무회의가 열린 한 달여 좀 지나서 2월 21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7월 14일이냐? 7월 14일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냐? 7월 14일은 지난 1997년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절차를 마친 뒤에 오는 7월 14일 첫 번째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원의 설치 및 운영,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정착금 지원 등등이 모두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지난 97년에 통과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남북 주민 간 통합이 중요하다면서 탈북민의 사회 통합은 중요한 통일 준비이고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은 국민의 통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피력했죠. 통일이 된다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혼란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탈북민의 날 제정 그리고 배나TV가 미력이 남아 기여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통일부는 이 탈북민의 날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와 법적 조치 등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탈북민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와 기념공원을 조성할 후보지 발굴에 나섰습니다. 보통 탈북 루트는 몽골 루트, 중국 루트, 라오스 루트, 베트남 루트, 타일랜드 루트 등등이 있습니다만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탈북 과정에서 희생됐는지 압록강, 두만강 강변에서뿐 아니라 이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됐는지는 아마 통일 이후에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와 기념공원이 어디에든 생긴다면 탈북하다 희생되신 분들에게 미약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심심한 조의의 뜻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징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미국의 당국자들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강도가 좀 더 강해지고 논의의 폭이 깊어졌다, 넓어졌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올해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할 적기다. 그래서 한미 간 관련 협력을 계속하자는 제의를 미국 측이 했고 우리도 화답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할 적기가 왜 하필 올해냐? 올해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공개 10주년이자 미국이 북한인권 특사직을 설치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는 11월에는 북한이 UN의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꺾어진 해라고 해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기념식을 크게 챙기는데요. 역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UN 보고서 공개 10주년, 북한인권특사직 설치 20주년 꺾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할 적기라는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한민국을 찾아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국제적으로 환기하는 데 협력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기꺼이 호응했죠. 북한 인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뿐 아니라 외부의 실상을 북한 내부에 전달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외부 정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배나TV도 외부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또 북한 주민이 한국 등 외부의 실상에 호기심을 가질수록 북한 정권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이다 라는 강조도 했습니다.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인간의 사고력이 확장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2024년 3.1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기념사는 3.1 정신의 완결을 자유통일로 규정했습니다. 헌법 제1조, 제3조, 제4조의 정신을 요약한 명연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3.1적 기념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자, 첫 번째,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통일임을 우리 국민, 북한 주민 전 세계에
명확히 표출했습니다. 그 이전의 취임사, 그러니까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은 2024년 3.1절 기념사에서는 통일을 언급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번에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을 강조하고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반도 자유, 평화, 통일에 대한 한미일 정상의 명확한 지지 합의를 최초로 이끌어냈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2024년 3.1절 기념사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남과 북의 모든 국민에게 통일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통일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통일 대열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죠. 둘째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지지선언에 이어 이번 기념사에는 자유선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을 그 정신으로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의 의미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으로 상징적으로 압축했듯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기념사에서 자유를 17번이나 외쳤다는 것은 북한 주도의 어떠한 통일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본권인 자유를 억압하는 통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헌법 전문과 제4조에 적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충실하게 따르는 명연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법제처가 만든 헌법의 공식 영어본도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했죠. O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 그러니까 통일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자유는 한 인간과 국가가 누려야 할 기본적이자 보편적 가치입니다. 의심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이 점을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큰 것인지 알렸다는 점에서 이 기념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의 강조는 한 사람에게만 복종해야 하고 비인권적인 삶을 강요당하는 북한의 현실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북한 체제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민족의 역사와 정통성,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두고 벌이는 대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미팅이 있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만남이죠. 김정은이 적대적 이국가 주장을 한 직후에 두 분이 만났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김정은의 주장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우방국가도 깜짝 놀랐다라고 전했죠. 김영호 장관은 이날 오찬 모두 발언에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이 아닌 국제사회 모두가 책임있는 자세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통일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통일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 통일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총체적으로 국제사회에 인류의 미래에 던지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노력의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는 의지의 필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반기문 전 총장은 김정은이 언급한 이국가론을 언급한 뒤에 북한 핵무력의 제2사명 발언을 지적하면서 필요한 경우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폭력적인 발언을 해서 우리 국민이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호 장관은 3.1운동과 통일은 자유실현의 관점에서 역사적, 이념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연설이라면서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유의 운동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남한에서는 자유가 실현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호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억제, 대화로 구성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태엽 감은 자동차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을 이 자동차로 비유하면 더 높고 두터운 벽을 쌓아서 북한이 앞으로 못 나가게 해야 한다. 벽에 막혀서 한참을 서 있으면 자동차의 태엽은 결국 풀리듯이 대화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담대한 구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죠. 다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3.1절 기념사는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통일 선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주체가 북한 주민이라는 대통령의 분명한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수동적으로 통일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평화통일을 실현할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력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한 우리 헌법에 입각한 통일은 북한 주민이 움직여야만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눈과 귀를 열어서 북한의 실상과 김정은 독재 체제의 추악한 진면목, 노예적 상태에 놓인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대한민국에 그들이 원하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복지가 있음을 알려서 인간다운 삶과 번영을 함께 누리자는 인식의 대변환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그리고 북한 주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동서독 통일의 경우도 동독이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몇 단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민주적 총선거에 의해서 최초의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국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국회가 서독에 귀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서독과 나라를 합치는 것으로 결의를 함으로써 독일 통일이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은 북한 주민이 하는 것이다 라는 명제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 국민은 우리 사회에 자유, 민주주의, 인권, 복지가 더 만개하도록 만들어가는 동시에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동경하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북한 주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 준비입니다. 이 통일 준비를 하는 일에 베나TV가 미력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들의 삶과 인권에 관심을 가짐은 물론이고 그 개선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외부 정보를 들여보내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외부 정보가 늘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북한 주민의 지위를 높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은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독재체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죽음을 무릅쓰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고 거친 파도를 헤쳐 남쪽 땅에 온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따뜻한 포옹은 이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다짐이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도 이번 기념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행간의 의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돕는 세력이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용기는 100배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로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한반도가 된다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모든 이들, 모든 국민이라는 언급 속에는 북한 주민이 당연히 그리고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앞으로 자리 잡을 것임을 북한 주민 여러분께서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들
모든 피와 땀에 북한 주민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북한 주민도 합당한 평가를 받고 그 협력의 역사가 전해지고 모든 국민과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중층적 의미를 이번 기념사를 접한 북한 주민들은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들 모든 피와 땀에 북한 주민도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 이후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일 대한민국을 향하는 길에 피와 땀을 흘리셔야 통일 후에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과 우리 모두의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이러한 모든 중층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북한 주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기념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자유통일 선언이다라는 점을 중요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의 강조가 대한민국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통일 자체를 위한 통일을 하려는 것이 대한민국의 목표가 아닙니다. 통일을 이루려는 이유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누리고자 하는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한반도 전역에서 실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일이든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가치 중심의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에서 드러난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직접 옮겨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죠.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 대한민국이 인류의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라도 반대를 한다면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며 자명한 현실입니다. 특히 북중 접경지대를 맞대고 있는 중국이 반대한다면 통일로 나가는 길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반대하는 한 한반도 통일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 목적이 한반도 모든 주민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게 하는 데 있다 라는 점을 알린 것이죠. 통일 과정에서 중국을 설득하고 통일에 대한 동의 내지 최소한 묵시적 동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포석이라고 보입니다.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큰 뜻과 시각은 우리에게, 북한 주민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에게 분명히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민족적, 국가적, 국민적 과업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베나TV는 통일 전에도, 통일 중에도, 그리고 통일 후에도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꺾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원재였습니다.